쿠페형 SUV가 유행하고 있죠. 국산 브랜드인 르노 삼성도 XM3를 내놨습니다. 사실 원조는 액티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디자인 부분에서 뭔가 뚜렷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지만 X6가 나오면서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포르쉐를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 같은 쿠페형 SUV로 상당히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우디도 기존 대형급 SUV인 Q7을 바탕으로 쿠페형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쿠페형 SUV Q8인데요. 자, 사실 Q7과 비교했을 때 어떤 스펙상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부분에서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아우디 Q8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Q8은 아우디의 최고급 크로스오버입니다. Q7은 아우디의 최고급 SUV이고요. 현재의 아우디는 SUV Q7과 크로스오버 Q8을 각각 최상급 모델로 운영하는데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BMW X7, 벤츠 GLS에 맞설 Q9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Q8의 경쟁 모델로는 BMW X6, 벤츠 GLE, 포르쉐 카이엔 쿠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 RS Q8이 뉴르부르크링에서 가장 빠른 SUV 신기록을 작성하며 단순히 멋맞는 크로스오버가 아님을 증명했었죠. 쿠페형 모델 특유의 멋스러운 디자인이 눈길을 끌죠. 새로운 전면의 모습이 스포티해 보입니다. 특히 측면 실루엣이 어색하지 않아 만족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또는 안전 때문인지 뒷좌석 윈도우를 다 내려도 이것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 부분을 블랙 컬러의 고광택 소재를 활용해 꾸미고 범퍼 디자인도 스포티하게 다듬었습니다. 조명 회사라는 별명답게 조명의 움직임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죠. 실내는 아우디의 최신 스타일입니다. 계기판, HUD, 센터페시아 모니터, 공조 컨트롤 등 디스플레이만 4개가 쓰였죠. 실내 곳곳을 나파 가죽 등 고급 소재를 활용해 마감했습니다. 화려한 부분이 잘 부각되는데 한번 볼까요? 공간도 넉넉합니다. 특히 쿠페형 모델의 약점이던 뒷좌석 공간을 충분히 잘 뽑았죠? 트렁크 공간도 무난하고요. 잠시 Q8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 장비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거의 다 있는 차선 이탈 경고가 빠졌죠? 이번 테스트 모델은 45TDI인데요. Q8의 입문형 모델이자 제조사 평균 연비를 높이는 역할을 겸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있고 관성 주행도 해줍니다. Q8이 멋진 모습만큼 주행 능력도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Q8 45 TDI 쿼트로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ESC는 오프를 시켰고요. 자, 한번 가보죠. 뒤튠된 3리터 엔진을 얹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A6와 같은 스펙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차가 달릴 때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초기 움직임 자체가 빠릿한 편은 아닌데요. 실제 어느 정도 부스트가 찬 이후에 그때부터 차가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무게에 의한 약간의 둔함, 그것이 터보렉과 맞물리면서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빠릿한 느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실제 RPM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2000에서 2500rpm 정도가 됐을 때 이때 이후부터 최대 토크로 차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하지만 움직임이 시작되고 났을 때는 어떤 답답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치적인 마력 대비 조금 더 감각적인 부분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속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터보렉만 약간 방어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스트를 조금 더 제어를 해서 어떤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네요. 엔진은 3리터 디젤이죠. TDI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출력 231마력, 최대 토크 51kgPm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치로 본다면 이 위에 있는 50TDI와 다소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50TDI 쪽이 보다 넉넉한 토크, 또한 50마력 이상 높아진 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나은 주행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도 일상에서 타는 SUV 치고는 충분히 타협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성능 지향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주행 성격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아우디에 있기 때문에 사실 OTFSI 같은 모델도 있죠. 때문에 취향에 맞춰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나은 연비 이런 점들, 그리고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현재 45 TDI 역시도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사용하고 있고 4륜 구동 시스템 내키게시 쿼트로와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구동 배분 자체가 현재 모델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비대칭 방식을 사용하죠. 때문에 리어휠 쪽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이 전달되고 어떤 그런 균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과거 SUV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핸들링 또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SUV 치고는 균형감 있는 어떤 그 뉴트럴한 느낌을 보여주고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 특성 자체는 약간 언더스티어 쪽을 바라본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4륜 구동 시스템인 쿼트로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코너 탈출 때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빨리 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일단 4륜 구동 시스템이 있는 만큼 고속 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감이 잘 살아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터보렉에 있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띄고 어떤 스티어링 조작 이후에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은 주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차와 어울리는 주행법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른 주행을 생각한다면 이 터보렉을 감안해서 이 시기, 가속 페달을 밟는 시기를 조금 당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 다이나믹 모드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의 엔진 리스폰스를 끌어내서 주행을 하는 만큼 어떤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어떤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됨으로써 이 저속을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보여주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변속 속도 자체도 느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 시스템으로 이제 상당히 셋업을 잘하는 그런 브랜드의 차들과 비교를 하면 그것보다는 소폭 늦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 변속기로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속도를 보여주는 만큼 SUV라는 장르를 생각해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부족함 없는 그런 변속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8단 자동 변속기 요즘 다들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우디 Q8 45 TDI 쿼트로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가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초 플랫을 마크했습니다. 요것보다 약간 더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그 편차가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솔린보다는 디젤 엔진들이 어떤 기온에 따른 편차가 조금 더 적은 편이고, 사실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가속 성능인 어떤 그 최대 부스트를 채운 상태에서 가속을 했을 때는 답답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치에서도 그런 점들이 잘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제 계기판 5차는 시속 2km 정도가 나고요. 때문에 계기판상에서 102가 됐을 때 실제 차량의 속도가 100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Q8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양에는 두 가지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죠.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기본 성격의 45 TDI는 댐핑 컨트롤 기능을 갖춘 서스펜션이 매칭이 되고, 이 상급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모델 댐핑 컨트롤 기능을 승차감 쪽에다 맞추고 타면 그래도 고급차로서의 승차감을 전하는 만큼 에어 서스펜션의 어떤 그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모델을 택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만 이제 두 모델 간의 가격 격차를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50 TDI 쪽의 경쟁력이 더 살아납니다. 단순하게 에어 서스펜션의 가치만 해도 사실 100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밖에도 뱅 앤 올uf슨 사운드 시스템, 또한 시트 같은 것도 더 좋은 것이 들어가는 만큼 가성비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가성비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선 50 TDI 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제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제 그 챔버에 대한 어떤 그 내구에 대한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허무하게 터진다든지 그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 6 시리즈가 들어갔는데, 이 컨티넨탈의 6 라인이 제법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SUV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온로드를 지향하는 Q8 성격에 맞춰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판평비 자체가 이제 50 정도에 맞춰져 있는 만큼 승차감에도 도움을 주고,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어떤 그 허용 범위, 롤의 허용 범위 자체도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롤에 대해서는 서스펜션이 와가지고 타이어 쪽에서 약간의 승차감을 살려줌으로써 어떤 그 균형감 측면,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맞춰간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50 TDI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휠의 인치수가 좀 커지게 되죠. 그렇다 해도 에어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승차감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현재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느낌, 의외로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아우디의 모델을 타보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와 달리 그래도 기계적인 감성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것이 특징인데, 현재 이 Q8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적당한 세련미를 바탕으로 기계적인 감성을 살려놓은 만큼 적어도 이 차가 독일 태생이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게 해줍니다. 또한 이제 가족과 함께 장거리 투어를 할 때 이 컴포트 모드로 돌리면 느긋느긋한 그런 이 댐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점이 있고요. 뭐 사실 이와 같은 차로 오프로드를 갈 일은 없겠지만 50 TDI 쪽은 지상고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접근각이나 이탈각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우디 Q8, 자, 제동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35m) 중반을 최단거리로 마크를 했고, 최장으로는 1.7m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평균치로 봤을 때 36m대에 머무는 만큼 이 정도라면 이 차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타이어의 영향도 조금 있었겠죠. 자, 무게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25톤 정도인데, 아무래도 뭐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뭐 사실 가솔린이라 하더라도 이 사이즈에서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인데, 무게적인 부분에서 큰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수긍할 정도는 됩니다. 자, 무게 배분은 56% 정도가 이제 프론트 쪽에 몰려 있는데, 뭐 무게 배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아주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SUV들이 대부분 이제 뒤쪽으로 어떤 그 하중이 좀 더 가해지는 조건에 많이 노출이 되죠. 뭐 쉽게는 짐을 실는다든지 이런 환경이요. 때문에 뭐 이 자체가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행 특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세 제어 장치도 나름대로 보수적인 것 같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허용할 정도를 잘 이렇게 해주는 만큼 어떤 적당히 다이나믹한 주행, 여기에 가족과 함께 할 때는 컴포트 모드에서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차 자체가 갖는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자, 연비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장거리 투어를 하고 있을 때도 리터당 대략적으로 한 15.5, 뭐 15에서 16 정도 사이를 오가는 정도니까 이 정도면 디젤을 타는 이유가 확실하겠죠. 다만 이 50 TDI의 공식 연비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보시는 것처럼 두 차 간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죠. 물론 작지 않은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가 갖는 경쟁력, 또한 고급차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과 비싼 정말 뭐 좋은 분위기를 갖춘 뭐 한식 레스토랑에서 한우를 먹는 것, 어차피 다음날 돼서 나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동안,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 그 차가 전하는 그런 느낌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래도 SUV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쪽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만큼 저희는 50 TDI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속 역시도 확실하니까요. 여기에 어떤 부가적인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라면 가솔린을 택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현재 45 TDI도 소음 측면에서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사실은 약간 소음이 있다고 느껴지는 가솔린과 비교할 정도거든요. 때문에 뭐 그래도 아우디가 고급차로서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쿠페형이니까 뭐 뒤 디자인만 뭐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켜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온로드를 달리는 고급 SUV의 느낌만큼은 살리고자 노력을 했다. 다만 저희 팀은 50 TDI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만난 아우디
Q8. 자, 저희 팀에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Q7이 있다, Q8이 있다, 엔진 어떤 뭐 파워트레인이 동일한 상태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 Q8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Q7 같은 차가 갖는 매력도 물론 있죠. 뭐 3열이 있다든지 어떤 적재 공간에서의 넉넉함이 있는데, 사실 Q8의 적재 공간 역시도 빠지진 않거든요. 자, 앞서 보셨겠지만 트렁크 공간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 어떤 적재 능력을 갖는 만큼 뭐 모든 소비자들이 다 7인승 SUV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스타일, 사실 프레임리스 도어도 멋은 있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약간의 잡소리가 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멋스러움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플랫폼의 영향 때문인지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우디 Q8 45 TDI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SQ8도 데뷔를 하겠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현재 기본기 자체가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는 만큼 SQ8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요즘 아우디 보면 디젤 게이트 때문에 브랜드 어떤 그런 이미지는 살짝 주춤한 감이 있지만 차 자체는 여전히 짱짱한데요. 오늘은 기계적 감성 그리고 스타일에 어울리는 주행 느낌, 뭐 포르쉐 카이엔 쿠페 쪽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카이엔 쿠페 쪽이 약간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세팅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공들인 흔적이 나는데, 하지만 프리미엄 동급 브랜드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충분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타고 있는 아우디 Q8 45 TD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45 TDI라기보다는 Q8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오늘은 아우디 Q8의 입문형 모델, 입문이지만 그래도 큰 거 한 장의 가격을 갖고 있는 45 TDI를 만나봤습니다. 50 TDI랑 TFSI, 5 TFSI 이렇게 두 대 간의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